안녕하십니까. 우홍서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슴 미용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성형외과에서 가슴 확대한 전후 사진입니다. 그동안 1997년도 전문의 취득 이후에 24년간 꾸준히 가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환자고요. 제가 수술해드렸던 환자분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당연히 얼굴은 없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복잡하게 하지만 실제로 오랜 경험으로는 현재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수술할 때 근육 밑에다 넣게 되는데 넣을 때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보형물이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개개인에 따라 정확하게 들어가야 모양을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술적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했을 때의 문제점은 저 아래 재수술 케이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현재는 수술 후에 2-3일 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테이프 간단하게 붙이고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눈이나 코 수술에는 붓기 바깥으로 보이는 멍 같은 게 있어서 일상생활이 불편하지만 사실 가슴 수술은 감춰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초기에 어느 정도의 아픔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옷을 입어서 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수술 후에 2-3일 후에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전후 사진들입니다. 요게 제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모았던 가슴의 보형물입니다. 즉 재수술을 할 때 제거했던 보형물이고 어느 정도 모았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는 이걸 폐기시켰습니다. 제가 요 재수술 케이스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예전에 비해서 가슴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용 수술을.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용 수술 중에 가슴 수술이 가장 케이스가 많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는 눈코 수술이 많지요. 하지만 가슴 수술은 계속 늘고 있는데 가슴 수술을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슴 수술을 오래 해온 제 입장에서 요런 경우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보형물의 위치가 개개인에 따라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위로 들어간 케이스고요. 이건 약간 옆으로 들어간 케이스고요. 요것도 약간 위로 밀린 케이스고요. 요건 밑으로 들어간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수술적으로 정확한 위치를 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런 식의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재수술을 통해서 개선시켜드렸던 케이스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보형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슴 수술도 저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수술을 해드리면 소개 환자들이 생겨서 이렇게 또 딴 데서 수술하신 분들이 재수술을 하러 또 꽤 오시는 것 같은데, 물론 어떤 가슴 수술의 예외적인 구형 구축에 의해서 모양이 이렇게 많이 찌그러진 경우에도 이렇게 재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구형 구축은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을 정확하게 해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외에 구형 구축 없이 이렇게 모양 자체를 처음에 위치를 잘못 잡아서 결과가 나쁜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축소 수술이고 처진 가슴인데요. 이 가장 중요한 점은
요런 가슴이 컸을 때 요렇게 줄이는 과정에서 가슴에 큰 흉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축소 수술은 단순한 미용 수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런 축소 수술을 실제로 하게 된다면 흉이 많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 수술을 하는 이유가 꼭 있어야 됩니다. 가슴이 너무 커서 항상 통증이 있다던가, 이 가슴이 너무 크면은 제가 이런 수술을 만일에 이런 큰 흉을 남기면서 수술을 해드린다면 이유는 미용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이런 큰 흉을 감수하고라도 환자분들이 흉은 남아도 좋으니 가슴을 잘라달라, 이런 정도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하는 수술입니다. 단순히 그런 흉에 대한 고려 없이 수술했다가 미용적으로 모양은 조금 좋아질 수 있지만 이 흉이라는 거는 오히려 그런 모양이 조금 좋아지는 것보다 훨씬 나쁜, 미용적으로 나쁜 흉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 흉이 남는 거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이런 큰 가슴을 줄이는 수술을 할 때 흉은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수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개개인에 따라 흉이 남는 정도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흉이 많이 남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이 처진 가슴을 개선시키는 교과서적인 디자인의 모양인데요. 서양인들은, 서양 백인은 특히 이런 식의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더라도 흉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요 하나하나의 흉이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처진 가슴을 교정하기 위해서 가슴에다 이런 흉들을 남기고 수술하는 거는 미용적으로 한국인한테는 맞지 않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가슴에 어떤 이런 흉을 남기고 수술할 때는 반드시 흉을 감수하는 다른 문제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슴이 워낙 커서 그 가슴을 갖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는 거지, 단순히 이런 처진 가슴의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흉을 남기는 거는 한국인에서는 미용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인데요. 시술을 아무리 잘해드리고 꼼꼼하게 꾸며드려도 체질에 따라 흉이 적게 남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남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흉을 적게 남게 하기 위해서 수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흉 주사도 놓고 흉 레이저도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국인의 처진 가슴 중에는 그 젊었을 때는 가슴이 어느 정도 있다가 그 안에 있는 가슴 조직이 노화에 의해서 줄어들면서 볼륨이 줄면서 이렇게 처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형물을 이용한 확대 수술을 단독으로 하면 이 처진 가슴이 해결되는 경우는 확대술만 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확대술만 하면 되지만 좀 더 약간 개선하기 위해서 유린 주위 절개를 이용해서 수술했던 케이스들입니다. 물론 유린 주위를 따라 흉은 남지만 이 처진 가슴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흉을 남기면서 하는 수술입니다. 보형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식의 수술은 하지만 단순히 처진 가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옷자흉은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처지면서 볼륨이 많은 경우에 유린 주위 절개만 이용해서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케이스가 따로 있는 거고요. 요렇게 볼륨이 아주 많으면서 많이 처져 있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옷자형을 만들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린 주위에 이런 식의 흉터가 남기 때문에 이 흉터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중간 정도는 버티컬하게 흉터를 남겨서 좀 흉터가 적다고 하는 수술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슴에 대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가슴에 대해서는 흉터를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함몰 유두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튼 수유의 여부에 따라 짧은 유선을 교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수유가 필요가 없으면 유선을 고려 않고 수술을 하게 되고요. 수유가 필요하다면 유선을 늘리는 방법으로 수술하게 됩니다. 그 수술 자체는 수유가 필요 없을 때 유선을 자르고 수술하는 게 훨씬 수술도 편하고 결과도 좋게 됩니다. 수술 전후 사진이고요. 유두가 큰 경우에 이런 디자인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유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사실 훨씬 편하게 수술이 가능합니다. 여성형 유방은 다른 문제 없이 이렇게 남자분이 여성형 유방이 있을 때는 예전에는 다 이렇게 유린 절개를 해서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발전된 지방 흡입을 이용해서 대부분 지방 흡입을 이용해서 절개 없이 수술하고 있습니다. 하나성형외과는 1997년도에 성형외과 전문의 취득 후에 오랜 기간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수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성형외과 우홍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